안녕하세요. 두 번째 레이서 영상을 올리는 은행입니다. 오늘은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 레이서가 아닌 두 바퀴로 가는 바이크 선수, 화장실이 급한 발렌티노 로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로시는 400번 이상의 모터사이클 경기를 치른 레이서이며 1위 114회 우승과 2위 65번, 3위 53번을 하며 전 경기의 반 이상 시상대에 올라간 선수입니다. 발렌티노 로시 1979년 2월 16일 아버지 그라치아노 로시와 어머니 스테파니아 사이에서 이탈리아의 우르비노에서 통산 챔피언 9회라는 경력을 가질 레이서가 태어나게 됩니다. 로시도 역시나 첫 번째 레이싱은 카트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사용해오던 46번이라는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그 번호를 아직도 사용하며 발렌티노 로시 하면 46번이라는 번호가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로시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전거를 사주려 하지만 아버지는 자전거 대신 배기량이 낮은 카트를 구입해줍니다. 그 카트를 타고 좀 더 빨리 가고 싶어하는 로시를 위해 아버지는 60cc였던 로시의 카트를 100cc 카트 엔진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카트를 가지고 놀다가 90년에는 현지에서 카트 챔피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 후 미니모터에 참가하였으며 1991년 전까지 수많은 지역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카트도 계속 타고 있었으며 파르마에서 열린 전국 카트 챔피언십에 참가하여 5위를 하며 이때 아버지는 100cc 시리즈와 그와 비슷한 급의 유럽 시리즈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카트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미니모터 쪽으로 발을 돌리게 됩니다. 아마 카트 쪽으로 밀고 나갔으면 F1 쪽으로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93년에는 아버지의 전 레이서 친구였던 클라우디우 루스아르디가 운영하던 카지마 미토에서 125cc의 오토바이 미토를 제공받게 됩니다. 하지만 로시는 이 미토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코너에서 파손을 시키는 사고를 냅니다. 이렇게 처음은 실수를 해버리며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지만 그해 말까지 다양한 시합을 하며 이탈리아 스포츠 프로덕션 챔피언십에서 타이틀까지 따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10대 초반입니다. 94년에는 아프릴리아라는 회사의 RS125라는 모델을 개선한 제품을 타며 레이싱에 적합한 훈련을 받으며 실력을 키우게 됩니다. 월등하게 적응하는 속도가 빨랐다고 하며 실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시는 이탈리아에서 125cc 챔피언을 차지하며 그해 유럽에서 3위를 차지하는 실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다음 해인 96년에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시작하는데 시즌 중에 몇 차례 우승도 있었지만 잦은 충돌로 인하여 5번의 경기를 완주하지 못하게 되며 96년 통틀어 111점으로 9위라는 전적을 가지게 됩니다. 97년에 로시는 시즌을 접수하러 오게 됩니다. 총 15번의 시즌 경기 중 11경기를 우승하게 되며 321점이라는 점수로 챔피언을 따게 되었으며 이때 두 번째 최연소 125cc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 후 98년에는 125cc보다 한 단계 윗급인 250cc까지 올라가 보는데 처음 올라온 250cc에서 시즌 5번 우승 201점으로 2위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참, 이 시합에서 쓰고 있는 오토바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5cc, 250cc 모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토바이는 4사이클 방식이며 이때는 2사이클 방식으로 시중에 있었던 2T 모델들도 같은 배기량 대비 출력이 2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버거운 오토바이인데 레이스 베이스까지 개량된 머신이라면 출력이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9년에는 250cc급에 적응을 완료하며 9번의 우승을 따게 되며 309점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고 이때 최연소 250cc 타이틀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레이스의 단계를 하나씩 점령하고 올라오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2000년에는 다시 500cc급으로 올리며 500cc는 자동차로 치게 되면 제일 높은 급인 F1급으로 봅니다. 그 500cc 월드 챔피언십 모터사이클 레이싱을 혼다와 함께하게 되며 이때 마이크 두안이라는 전 챔피언이 있었으며 로시의 멘토가 되며 기술과 요령, 테크닉 등등 많은 레이싱 기술을 알려주게 되고 그로 인해 500cc급으로 금방 올라왔음에도 500cc 첫 시즌에 9번의 우승, 209점, 총 2위를 따내고 맙니다. 좀 아쉬워하는 로시는 2001년 1위를 목표로 하게 됐는데 총 16경기 중 14번을 참가하게 되며 9번의 우승을 하게 됩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500cc에서 1위를 한 로시입니다.
2001년이 끝나갈 무렵 500cc 2T 방식의 바이크들은 4T 방식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라이더들은 새로운 오토바이에 도전을 하게 됐으며 적응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990cc 배기량의 4T 방식이 같은 급으로 나오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림길에 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보고 로시는 내가 시작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시대 같았다. 그것은 텔레비전의 흑백이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02년 모든 선수들은 새로운 클래스를 도전하며 많은 변화점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도 로시는 990cc 4T 적응을 빨리 하게 되며 시즌 1위를 달성하며 2003년부터는 좀 더 다듬어진 실력으로 우승을 합니다. 이후 500cc 2T는 점점 사라지게 되며 2004년에는 혼다에서 야마하로 팀을 옮기며 1200만 달러의 연봉을 계약합니다. 2005년까지 계속 300점 이상의 점수로 모토GP에서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6년에는 로시에게 재앙이라고 불리던 해입니다. 트러블과 날라오는 물체를 맞거나 안 좋은 일만 있는 상태에서도 5승을 거머쥐며 1위 니키 헤이든과 5점 차이로 2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로시는 F1 차량도 운전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6년에 테스트를 했는데 15명 중 9등을 했다고 합니다. 3위인 미하엘 슈마우 선수하고는 1초가 차이 났다고 전해지며 F1 전문가가 타는 차를 가지고 1초 차이밖에 안 난다니 정말 좋은 성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지어 더 줄여 0.5초 차이밖에 안 난다고 전해집니다. 미하엘 슈마우는 로시가 F1에 진출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들어올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시는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거절했다고 전해지며 이때 미하엘 슈마우 선수는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WRC까지 잘했다고 합니다. 06년 포드 포커스 RS WRC04의 몬자 랠리쇼에서 우승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 우승자와의 대결에서 7경기 중 5경기를 승리했으며 시즌 챔피언보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7초 이상이나 격차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배기량이 990cc에서 800cc로 다운됐으며 또한 그에 맞게 엔진이 제작되어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96년 이후에 가장 낮은 3위를 기록하게 되며 2위인 페드로사와는 1점 차이, 1위 스토너랑은 126점 차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성적 또한 10년 동안 계속 트로피를 받았던 것이므로 자신한테만 낮은 순위였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2008년에는 2연속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한 로시에게 사람들은 우승하기가 쉽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점수 차이도 많이 났고 점점 순위가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시즌 중 18번의 경기 중 9번을 우승하고 2번의 경기만 5위와 11위를 기록하고 다 순위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점수는 373점으로 2위인 스토너와 97점, 3위인 페드로사와는 128점 차이가 나며 트로피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로시를 보고 다시 09년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2009년도 306포인트로 같은 팀의 2등인 로렌조보다 45점이 앞섰고 2위인 페드로사보다는 72점이 앞서며 시즌 1위를 합니다. 2009년 6월에는 로시가 맨섬 아이슬랜드 TT에서 연습을 했다고 하며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선수들에게 거행했다고 전해집니다. 2010년에는 스페인 시합에서 충돌로 어깨 부상을 입는데 예상과는 달리 호전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 시합에 참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 좋게도 더 큰 사고로 다리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으로 2-3개월가량 시합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시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점수가 떨어져 다른 선수들이랑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로시는 시합을 할 수 있나 팀에서 제공한 바이크를 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다리와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더 지난 뒤 로시는 시합에 참가하게 되며 4, 5위의 성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즌 4경기를 참여하지 못하고 같은 팀의 1등 로렌조와의 격차가 150점이나 나게 됩니다. 2등인 페드로사와는 12점 격차가 발생하며 3위를 달성해냅니다. 이렇게 계속 페드로사의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니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고 또한 같은 팀의 로렌조 선수도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시는 11년에는 두카티 팀으로 들어가며 이때 이탈리아 바이크로 가게 된다며 일제 바이크 많은 팬들이 로시에게 고개를 돌려버리게 됩니다. 팀을 이적하면서 바이크의 적응도 필요했고 트러블과 충돌로 인해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가지지 못하며 처음으로 순위권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4전 프랑스 전때 시상대 3위에 올라간 것 빼고는 모두 순위권 밖으로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팬들의 야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2년 로시는 시작은 좀 더 괜찮았으며 좋은 점수를 가질 거라고 조금 기대하는 팬들이 있었는데 상위권 선수들의 경쟁에서 이겨나지 못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하나 올라간 6위를 달성하며 마찬가지로 적응을 못했다는 소리와 바이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며 팬들은 팀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상위권에는 로렌조와 페드로사, 스토너가 차지합니다. 이렇게 2년 계약을 했던 두카티와는 좋지 않은 성적으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13년에는 다시 전성기 때 있던 야마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테스트 당시에 월등히 빨라져 있던 랩 타임을 확인하며 자신에게는 야마하 바이크가 잘 맞다고 합니다. 야마하 팀에 들어가서 시즌 중 순위권에 5번 들어가며 좋은 성적을 내고 총 시즌 4위라는 성적을 내며 재계약한 야마하의 두카티보다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14년도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로시를 응원하게 되며 순위가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14라운드에서 충돌 후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로시는 검사를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그해 시즌 2위를 달성하며 건재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15년 해에도 2위를 달성하고 16년 그 다음 해에도 2등 하며 야마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지내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멋진 선수라고 전해집니다. 경쟁 선수인 스토너, 로렌조, 마르케즈, 비냐레즈 선수들이 계속해서 순위를 맡고 있으며 전성기 때만큼의 성과는 안 나오지만 꾸준한 실력으로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로시 선수는 경기 중 화장실 가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랙 내에 있는 화장실을 종종 가는 장면을 목격하는 장면이 여러 있었다고 합니다. 105 che sembravano già un monte spaziale, tutti in piedi sul divano, ultima chicane. 그래도 그렇지 시합 중에 말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만큼 자신 있는 레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바퀴 달린 모든 것에 능력이 좋은 발렌티노 로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위권에 위치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유익하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른 선수와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